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혜원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연결회계 기준으로 영업이익 17조 5천억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전년 대비 20% 정도 상승한 수치인데요. 소식 들어온 대로 또 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황도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2270선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780선까지 밀렸습니다. 반도체주에 이어서 철강주들이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2부 시간에서 시장 상황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종목을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시간이죠.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예상 체결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피 0.70%의 하락세가 예상이 됩니다. 50선까지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보시죠. 네, 현재 삼성전자 44,700원 예상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2%대 급락 나옵니다. 7만 원 선 깨지면서 6만 8천 원대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셀트리온 1%대 상승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29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도 상승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0.19% 상승하면서 52만 7천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2%대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실게요. 네, 현대차, 포스코, 삼성물산, KB금융, LG화학까지 오늘 모두 파란불 켜면서 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대차 1%대 급락 예상됩니다. 12만 3천 원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포스코가 오늘도 1% 가까운 하락세를 연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7만 원 선 바라보고 있네요. 네, 현재 KB금융 0.53% 하락하면서 5만 5천 원대에 거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SK텔레콤이 소폭 오르면서 출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가 오늘 6%대 급락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65만 원 선까지 빠지는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오늘 1%대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1만 9,500원에 거래될 것으로 보이고 현대모비스 20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대 하락세 예상하고 있습니다. 779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위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오늘 모두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신라젠이 눈에 띄는데요. 3% 가까운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92,400원에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도 급락세를 이어갔던 HLB 오늘도 2%대 하락하면서 10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스코캠텍도 오늘 6만 9천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보실게요. 바이로메드 1%대 하락세 나오면서 22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메디톡스가 오늘도 3%대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54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오롱티 시준도 3% 가까이 하락하면서 4만 4천 원대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시작 전에 이 유망 종목을 알아보는 시초가 공략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대형주 중에 삼성전기가 눈에 띕니다. 최근 무라타의 증설 이슈 때문에 주가가 또 하락을 했었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2020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해서 200억엔, 즉 2천억 정도 수준으로 증설 관련된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고 2019년과 2020년 무라타의 MLCC 공급 증가는 연평균 10%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향후 3년간 전단용 MLCC 공급 증가율이 15%대로 예상되고 있는데 최근에 수요 증가율은 연간 50%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장용 MLCC는 순수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2021년부터 재차 공급 부족 관련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부터 향후 5년 내에는 전장용 MLCC 공급 부족 해소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3분기 실적은 영업이익단이 전분기 대비 48% 증가하면서 3천억대 이상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 높이 이야기되고 있고 특히 4분기에 MLCC 가격이 3분기 대비 15% 또한 상승하면서 아마 분기 최대폭 상승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신형 아이폰 및 중국 스마트폰 효과가 고가 IT용 MLCC 수급으로 여차 공급 부족을 나타내고 있는 현상을 나타나고 있고 현재 전장용 MLCC 공급이 수요 대비 40%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삼성전기 MLCC 가격이 분기별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올해 4분기가 3분기 대비 감익이 아니라 오히려 진입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3분기 3천억대 이상의 영업이 그리고 4분기가 감익이 아니라 증익으로 나타난다면 주가 부분은 충분히 어느 정도 반영된 이후에 조정 이후에 다시 재반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분기 이후에도 전반적으로 볼 때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주가 우상향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목표가는 18만 원, 손절가는 13만 원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기에 대한 투자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큰손 수급포장 저평가 중소형주 전문가 신준섭. 대세 상승 종목만 매집한다. 성장주 발굴의 귀재 이용우.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에코스탁 신준섭 전문가 그리고 MR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라이브 매매타임 이 탑픽 종목 선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 함께 보고 오실게요. 네, 먼저 신준섭 애널리스트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전체에서 2위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기도 한데요. 9월 28일 날 주셨던 일진파워 현재 2%대 상승세로 나오고 있고요. 9월 21일 날 주셨던 다스코 1% 상승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9월 14일 날 주셨던 코오롱 플라스틱도 1%대 현재 수익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용우 팀장의 최근 추천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8일 날 주셨던 SK네트워크스가 현재 0.74%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이 특징적인 것이 9월 14일 날 주셨던 아이디스 벌써 30%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준섭 애널리스트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볼게요. 네, 5위에는 경동제약 올라와 있고요. 3% 수익률권에 들어와 있고 4위에는 화성산업 4% 그리고 3위에는 DTR 오토모티브가 현재 5% 넘는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2위에 올라와 있는 현대통신은 벌써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요. 7월 27일 날 주셨고 수익률 15% 달성을 했습니다. 1위에는 탑 엔지니어링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50% 달성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용우 팀장님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볼게요. 5위에는 다산 네트워크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17%의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4위에는 유비쿼스 그리고 3위에는 GS건설 모두 다 20%가 넘는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2위에는 아이디스가 올라와 있는데요. 9월 14일 날 주셨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서 30%가 넘는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1위에는 코나이 36% 넘는 수익률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8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코나와이 올라와 있고요. 36%가 넘는 수익률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김홍식 팀장의 쌍용양회 그리고 반종민 팀장의 포스코캠텍 모두 다 37%가 넘는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박덕련 본부장이 주셨던 포스코캠텍 이 매수 일자가 좀 다르기 때문에 수익률이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40%가 넘는 수익권에 들어와 있고요. 송동현 팀장의 현대엘리베이가 41%가 넘는 수익률을 현재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보실게요. 네, 3위가 조금 바뀐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위에 신일섭 소장의 서울 옥션 올라와 있는데요. 8월 13일 날 매수 의견 주셨는데 47%의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2위에 신준섭 전문가의 탑 엔지니어링 현재 50% 그리고 1위에 손여루 팀장의 에코마이스터 56%의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 동향까지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먼저 신준섭 전문가님. 네, 먼저 이 현대통신 오늘 리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7일 날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수익률이 15%입니다. 목표가로 12,800원 주셨거든요. 네, 근데 목표가 이미 터치를 했는데 매도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네, 일단은 1차적으로 드렸던 그 목표가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잠시 후에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동사에 대한 추천을 다시 한번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1차 목표가로 드렸던 부분들은 단순히 기존에 있었던 저항대를 제가 설정을 해서 드렸던 부분이고, 최근에 조정장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는 부분. 일단 이 자리에서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새로운 좀 강한 시세가 시작이 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또 명분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존에 보유를 하셨던 분들이라도 지속적인 홀딩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좀 잠시 후에 현대통신과 관련된 사항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리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용우 팀장님. 코나아이 수익률 36% 내면서 현재 수익률 8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GS건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0일 날 추천을 해주셨고 현재 수익률이 23%입니다.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GS건설 투자 의견 지속적으로 홀딩 권장해 드렸었는데요. 이제 또 무엇보다 최근 이익 안정세가 굉장히 뚜렷해졌고 해외 수주 파이프라인 또한 이제 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연말부터는 이제 나베 신도시 등 이제 베트남 개발 사업도 이제 본격화될 수 있는 만큼 이제 업종 내에서 이익과 모멘텀이 같이 균형이 잘 이루어진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 투자 포인트가 유효한 만큼 지속적으로 가져가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신준섭 전문가님 오늘 장 투자 전략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일단 수급 자체가 일단 변동성, 비록 삼성전자가 새로운 실적을 또 새롭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의 수급 자체가 좋지 않은 게 좀 사실입니다. 일단 근데 대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금리라든지 무역 중미 간의 그런 미중 간의 이런 무역 간의 그런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들로 지금 얽히고 설켜 있는 지금 상황인데 일일이 지금 재료들을 따로따로 따지기보다는 어차피 이렇게 지금 조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박스권이 계속 장기화가 됨에 따라서 좀 소외되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명분이라는 건 일단 실적입니다. 기업다운 기업들을 오히려 이런 조정을 이용을 해서 좀 저가 매수 전략들을 조금씩 취해 보신다면 오히려 이제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수급을 쫓기보다는 기업적으로 소외가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좀 실적이 뒷받침된 종목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승해 가는 전략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용우 팀장님 오늘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예상보다 이제 좀 깊은 지수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 증시만 독주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증시 소외가 한국에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업황 자체가 턴어라운드한 업종을 찾아서 매수하시거나 혹시 하락 업종을 가지고 오신다면 과감하게 비중을 줄이는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10월 5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제 2%나 급락을 하면서 45,000원으로 밑으로 내려간 이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 오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 양지수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오늘 삼성전자 0.22%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44,800원에 움직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SK 하이닉스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현재 6만 원대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 29만 1,000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어제 상승세 나타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1%대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52만 원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0.14%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현대차 움직임 없이 12만 4,500원에 움직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포스코가 오늘 소폭 상승합니다. 어제 급락세가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27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LG화학이 1% 가까이 상승하면서 33만 원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고 10위권의 KB금융 여전히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55,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70선까지 내려앉은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51% 하락하면서 784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상승합니다. 86,000원대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신라젠이 1%대 급락 나오고 있는데요. 94,000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 ENM도 25만 원 선, 그리고 HLB가 오늘도 급락세 이어갑니다. 3%대 하락세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3,400원 내리면서 10만 5,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보실게요. 네, 현재 나노스, 바이로메드, 그리고 메디톡스,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비스 모두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 메디톡스 오늘 2% 급락하면서 출발합니다. 54만 원 선까지 깨진 모습 확인할 수 있고 바이로메드도 22만 원 선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두 분이 어떤 종목들 가져오셨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신준섭 전문가님. 예.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좀 공개해 주시죠. 예, 일단 종목을 좀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이제 추천드릴 종목 세 종목은 최근에 이제 조정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조금 동떨어진 그리고 하지만 수급적으로는 꾸준히 유입이 됐던 종목들 중심으로 좀 선별을 해서 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일단 서웅입니다. 동사의 이름이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제 서흥캅셀이라는 종목, 좀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실 것 같아요. 2014년에 이제 서흥캅셀에서 이 서흥이라고 이제 사명을 변경을 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1973년도에 1월에 이제 설립된 하드 캡슐 및 소프트 캡슐 전문 제조 판매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소위 뭐 이제 약을 먹을 때 이런 캡슐 안에 들어있는 약을 이제 복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이제 동사가 이제 제조하고 있는 이런 그 캡슐들이 어떻게 보면 의약품으로도 지금 쓰이고 있다.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사는 일단 업력이 45년 됐다라는 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 지배력이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 상당하다라는 것을 이제 좀 느끼시게 될 것 같은데요. 연매출 기준으로 보시면 거의 뭐 3천억대, 4천억대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제조사들 기준으로 수익성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수익성조차도 지금 10%대의 그 영업이익률을 좀 자랑을 하는 그런 또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재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장에서 많이 지금 소외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동사의 이게 사업 부문에서는 이제 캡슐 부문이랑 원료 부문으로 이제 나뉘거든요. 근데 이제 원료 부문이라고 하면 이제 그 캡슐에 들어가는 뭐 젤라틴, 캡슐의 주 원료인 젤라틴을 이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업 내부적으로 사업적인 시너지를 내기 위한 하나의 사업 부문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젤라틴에 대한 수요가 이제 또 일단 무해한 또 재료이기 때문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도 좀 수출을 이 재료를 좀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참고로 동사는 이제 국내 제약사 및 식품 관련 이제 기업에 대한 이제 캡슐을 공급 및 이제 OEM, ODM 형식으로 이제 납품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 충분히 짐작을 하셨겠지만 이런 신규 경쟁사들이 쉽게 진입하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오랜 기간 동안의 업력은 곧 이제 신뢰도이기도 하고요. 그동안에 이제 그 영업적인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루어진 뭔가 이제 보이지 않는 합법적인 어떻게 보면 독과점의 시장을 이제 동사가 누리고 있다라고 보셔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만큼 이제 매출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정체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의 매출에 대한 흐름들을 잘 보시면 2014년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거의 뭐 2,900억, 3,000억, 3,400억, 작년도는 3,500억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상반기 누적 매출을 잠깐 말씀드리면 2,032억 매출액을 지금 달성을 했는데 이 수치는 전년도 상반기 대비 11%가 넘는 이제 성장 수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정체된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시장일 수도 있지만 이미 이제 동사는 성장을 해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영업이익률 자체도 상당히 고르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10%대에서 8%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고 실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벌써 이제 약 8% 정도 성장 수치가 좀 나오고 있는데 수익성도 꾸준히 일어나 가면서 지금 매출이 늘고 있다라는 부분은 또 역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자산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현금성 자산도 늘리고 있고 이러한 자산을 또 다른 또 재투자를 통해서 부동산 자산까지 갖춰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이제 동사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약 한 200억 정도 되지만 부동산 자산을 이제 좀 환산을 해보면 아직 이거는 시가에 대한 부분들이 공시지가가 지금 반영된 부분은 아니고요. 초기에 이제 기초자산으로 잡힌 부분을 잠깐 보시면 2,500억 정도로 좀 잡힙니다. 그만큼 이제 시간적인 부분들을 좀 감안해봤을 때는 더 늘어난 수치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시가총액이 3,600억대 정도가 나옵니다. 순수히 자산 기준만 봤을 때 여전히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좀 거래량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대주주라든지 지금 뭐 연기금이나 이런 큰 손들이 좀 어느 정도 이 동사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샀다 팔았다 단기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들어가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전략을 취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시장에 지금 유통 주식 수가 상당히 좀 적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동사에 대한 접근 전략을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물론 조금 답답하신 분들이나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정가로 이제 좀 호가에 좀 어느 정도 지정가 매수를 좀 통해서 현재가보다는 좀 지금 지금 거래량 자체가 지금 거의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1,000원대 아니면 뭐 32,000원, 4,000원대 밑으로 해서 좀 여유 있게 평균 매수가를 조금 더 어느 정도 좀 위로 좀 높게 좀 설정을 하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자 목표가는 35,200원 정도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9,500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현대통신입니다. 아까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주가가 올랐는데, 오른 상황에서 다시 또 추천을 또 하는 부분들이 조금 아이러니할 수도 있지만, 참고로 기존에 이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뭐 단순히 단기적으로 그 추천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그 접근을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마지막 또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좀 상당히 좀 급등이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까 이제 제 수익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10%대 정도가 조금 넘는 수치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그 추천드렸던 탑 엔지니어링과 같은 실제 그 매출이 점프업이 되거나 점프업 될 수 있는 전방 시장에 대한 성장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조금 더 열어두시고 뭐 연말까지 아니면 뭐 배당도 좀 노려보시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열어두시고 좀 안정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쪽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동사에 대해서 일단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잠깐 그 기업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요. 동사는 참고로 지금 업력은 30년 정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지금 설립일은 98년도로 잡혀 있거든요. 근데 동사의 원래 원래 그 설립 자체는 현대전자, 현재의 하이닉스죠.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 SK 이제 인수가 됐는데 반도체 부분만. 그때 당시 홈 오토메이션 사업을 시작을 이제 현대전자가 시작을 했습니다. 1988년도에. 그때부터 약 10년 동안에 꾸준히 국내 시장에서 연구 개발을 계속 해왔고요. 국내 최초로 무인전자 경비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했고, 우리가 지금은 익숙해져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기술이었던 디지털 도어락 자체를 이제 시장에 처음 도입을 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 부분들이 그대로 나와서, 그 뿌리에서 그대로 나와서 지금 현대통신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 성장 속도가 상당합니다. 시가총액 자체는 지금 상당히 작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제가 추천드렸을 때보다 약 10%가 넘는 지금 수치가 나오면서 1,000억대가 드디어 넘었습니다. 시가총액이. 근데 여전히 동사의 지금 매출에 대한 성장 속도와 영업이익에 대한 이런 그림만 보시더라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또 최근에 좀 주목할 부분이 이제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벌써 최근 단기간 동안에 벌써 8%, 7% 정도 급락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실제 시장이 그 정도 빠지면 일반 개별 종목들은 10% 넘게 폭락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 봤을 때 오히려 역으로 수급이 들어왔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하반격직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새로운 이제 매수세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고, 기업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는 홈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에서 국내에서는 나름대로 브랜드 인지도도 있고요. 실제 올해 이제 동사가 이제 갖고 있는 이 브랜드를 가지고 실제 이제 그 브랜드 1위도 선정이 됐고요. 스마트홈 기준으로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을 굳이 이제 따져보자면 전년도 기준입니다. 이제 수치가 나온 게 올해는 지금 아직 없기 때문에. 일단 민간 그 분양 주택 기준으로 봤을 때 동사의 제품이 이제 깔린 부분만 이제 순수히 계산을 해보면
전체 27.5% 정도가 작년도 기준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제 공공 이제 주택 쪽 빼고 민간 이제 주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주택 쪽. 그것만 보시더라도 벌써 국내 시장이 4분의 1을 넘어가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브랜드인지도 올해 1위 달성했고 점차적으로 지금 앞으로 주택 공급 쪽 지금 서울시에서도 발표를 했고요. 뭐 정부 기관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집값을 잡기 위해서 신규 주택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 그리고 오히려 오래된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좀 규제를 함에 따라서 조금 오래된 주택들 안에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을 할 때 실제 이 동사의 제품들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동사의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장의 그 매출 자체는 내년에도 지속적인 이제 그 매출 성장의 수치가 기록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대밖에 되지 않는 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자신 있게 열어두시고 3분기 올해 실적 발표할 때까지 내년 결산 나올 때까지 어떻게 보면 내년 3월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까지도 장기적으로 큰 비중이 아니신 분이라면 1-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보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신규로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12,000원대 정도 전후로 해서 분할적인 매수 접근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1차 목표가는 15,200원을 좀 더 높게 이제 설정을 좀 해드렸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손절가는 1,900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YN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동사도 최근에 이제 잠깐 좀 수급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최근 시장이 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소속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좀 횡보를 하고 있어요. 크게 밀리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동사는 이제 업력이 30년 된 성장성과 성장성을 여전히 지금 자랑하고 있는 전평가된 그 폐기물 처리 기업입니다. 실제 이 동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단순히 뭐 서울 지역은 아니고요. 우리가 전라도 지역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동사의 본격적인 영업 지역은 이런 폐기물 이제 처리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 그 장소가 바로 호남 쪽, 그리고 광주,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산업 폐기물 처리 및 산업 폐기물 재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제 그 90년도에 설립이 된 기업인데, 일단 그 토공 사업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 그리고 포장 공사업, 해운업까지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이제 투자 매력 포인트를 잠깐 좀 말씀드리면, 여전히 지금 뭐 시가총액이 1,000억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성장에 대한 부분들, 일단 폐기물 처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경쟁 업체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중간 처리 업체만 봤을 때는 약 70개의 업체들이 이제 국내에 있는데, 동사처럼 지금 일괄 처리 시스템을 다 갖춘 기업들은 손에 꼽힐 정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수집 운반, 중간 처리, 최종 처리를 할 수 있는 이 처리 시스템을 다 갖춘 기업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거 봤을 때는 이제 가격 경쟁력도 있을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이제 그 신뢰도, 시장 신뢰도 자체가 상당하고, 그리고 처리 규모도 일단 클 수밖에 없고요. 허가 요건을 이제 예를 들면 정부 사업을 받을 때에도 이러한 처리 시스템을 모두 갖춘 기업을 중점적으로 이제 주는 그런 좀 메리트 이점이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가 앞으로도 이 시장에서 성장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좀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동사의 지금 자산 규모로만 좀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보유하고 있는 동사의 토지, 건물 자산만 약 500억 정도 되고요. 아까 해운업 쪽 잠깐 말씀드렸는데, 보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자산 가치만 500억이 돼요. 그것만 합치더라도 좀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시가총액이 지금 932억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 저가 매수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할적으로 좀 매수 접근을 좀 해보신다면 좀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동사에 대한 지금 접근 전략은 일단 1차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적인 매수 5,100원대, 200원대 밑으로 일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6,010원, 그리고 손절가는 4,68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 종목 함께 만나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현대통신은 말씀대로 고점이지만 마지막 매수 타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또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이용우 팀장님의 탑픽 종목도 함께 좀 선정을 해주시죠.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이제 멀티 캠퍼스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B2B 기업 교육 시장에 강점이 있는 이제 삼성그룹의 계열사인데요. 이제 사업부는 기업 교육 서비스, 이제 외국어 서비스, 지식 서비스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그룹 내 유일한 교육 계열사로 이제 삼성인력개발원의 외국어 생활관 이제 양수를 통해서 이제 온오프라인 기업 교육 서비스의 강자로 입지를 굳힌 기업입니다. 기업 교육 서비스의 매출의 성장이 또 기대되고 있는데요. 지난 8월에 이제 삼성그룹은 180조 원대 이제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또 향후 5년간 청년 10,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제 월 100만 원 정도면 이제 10개월 과정 시 약 1,0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그룹의 교육 담당 기업으로서 컨설팅, 이제 커리큘럼 운영 등을 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되고, 이제 이렇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삼성 소프트웨어의 이제 교육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 교육 서비스 부분은 이제 삼성 계열사 및 이제 비삼성 계열사의 안정적인 교육, 이제 BPO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제 외국어 서비스 부분은 기업들의 글로벌 영향 증시 강화로 이제 OPIC 응시 수요 확대가 이제 지속되고, 작년 취득한 테스트 독점 사업권을 기반으로 올해 5월 신규 런칭한 테스트의 실적 성장 또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이제 기업 고객들이 원하는 교육 콘텐츠가 점점 바뀌고 있는데요. 교육 시간도 근무 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닝 같은 경우도 재생 시간이 1시간에 가까웠던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10분 안팎으로 짧으면서 직급별, 이제 직무별, 이제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상시학습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트렌드 변화는 새로운 교육 콘텐츠 및 플랫폼 개발 매출로 이어질 전망이고요. 이제 또 집합 교육은 IT 인재 양성 및 이제 신입사원 교육, 이제 승진자 교육 등과 같이 특성화된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아서 이제 온라인에 대체되거나 교육 시간에 이제 단축될 가능성 낮기에 리스크도 적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동사의 현 밸류에이션 가치는 저평가 국면으로 보고 있고, 이제 보유연금을 바탕으로 배당까지 확대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도 긍정적 요인이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현재가로 공략을 제시해드리겠고요. 이제 손절가는 46,000원, 목표가 5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좀 공개해 주시죠. 네, 저희 두 번째 준비한 종목 한세실업입니다. 이제 한세 예스24 홀딩 이제 주식회사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제 설립된 회사인데요. 이제 OEM, ODM 이제 방식을 통해 수출하는 글로벌 또 패션 기업입니다. 이제 국내 방직업체나 이제 중국이나 이제 해외에서 원사를 구매해가지고 이제 이를 협력업체를 통해 생산하거나 이제 해외 생산 법인에서 만들어진 완제품을 미국 등의 이제 나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미국 갭이나 이제 핑크 등의 주요 바이오 수주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 OEM 달러 매출이 전년 대비 5에서 6% 성장을 될 것으로 또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 원달러 평균 환율이 작년 동기 대비 유사하게 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원화환산 매출도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라운드 티셔츠나 이제 후드 집업, 레깅스 같은 경우 이제 또 주력하던 제품군이 또 수주가 증가하고 있고, 이제 또 국적별로는 유럽이나 일본 바이어 수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기에 절대적으로 높은 이제 비중의 바이어의 이제 수주 의존도를 조금이나마 낮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수주가 적극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제 단납기 추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지난 2년 동안 동사의 실적을 또 발목 잡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금년 2분기 매출 총이익률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서 또 추천드렸는데, 이제 외부 환경 변화와 이제 또 상당 부분 저구한 것으로 또 파악이 되고, 최근에 이제 베트남 생산 설비를 추가적으로 확장하지 않고 이제 고정비 효율화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또 파악했었는데요. 수익성 개선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또 3분기 이후 또 오더 증가세 반등만 확인이 된다면 이제 추가 실적 개선의 여지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최근 주가 상승은 단기적 모멘텀으로 제한될 수 있겠지만 이제 향후 실적 긍정적 전망은 묘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 신규 바이어들도 확보하면서 이제 동사의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고, 이제 금년 1분기 인도네시아 공장 인수나 이제 미국 영업 조직 인수 등으로 인해서 오더 확보에 이제 점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수가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 이제 손절가 19,700원, 이제 목표가 2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종목은 두산입니다. 이제 두산이 이제 2014년에 인수한 이제 CFL 같은 경우는 이제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이제 동박 전지박 이제 사업자로 14년 매출 404억 원에서 올해 1,600억 원대로 이제 연평균 32% 정도의 고성장과 이익률을 개선을 했는데요.
이제 잇따른 배터리 증설로 인해서 2025년 정도에 추정했을 때 유럽 전지박 수요는 최소한 15만 톤 정도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내 유일한 전지박 사업자인 CFL의 가치가 본격적으로 부각될 전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수요가 대폭 증가되는 만큼 이제 신규 진입자의 또 이제 경쟁을 또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유럽 신규 공장 설립이나 이제 인허가 과정에서 이제 전지박 장치성 특성에 따른 증성기간 소요를 고려했을 때 이제 3년 이상의 시간 격차가 이제 존재한다고 좀 연구를 했었는데요. 이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터리 증설 계획을 고려했을 때 이제 CFL 이외에 이제 신규 경쟁자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리스크도 굉장히 적어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른 제조 회사에 비해서 자체 사업 규모가 이제 남다른 투사는 이제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상반기도 주춤했지만 하반기 전방 사업에 또 신모델 출시 효과로 개선될 전망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글로벌 5G 통신 서비스 투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굴삭기 부품 같은 경우 생산하는 이제 모트롤 또한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이제 교체와 신규 수요가 이제 어우러져 있는 이제 굴삭기 시장을 감안했을 때 이제 양호한 실적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료 전지 또한 이제 연수주 금액이 1조 원 정도 등에 이르는 등 이제 금액이 점점 늘면서 잔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실적 개선세가 점점 뚜렷해질 전망이고, 이제 연결 대상으로 이제 주산 중공업 같은 경우는 수주의 어려움이 다소 좀 지속되고 있겠지만 실적과 주가에 이미 반영된 상태로 이제 내년 이후에는 반전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를 생산하는 두산의 계획은 이제 기술과 시장, 이제 생산 시설을 모두 갖춰 첫 진입하는 기업으로서 이제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기반이 성장의 기대감을 더욱더 높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생산 능력을 1만 톤에서 5배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하여서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만 된다면 실적과 주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당 수익률에 이제 투자 매력까지 여전한 가운데 이제 신사업 본격화가 주가 상승을 견인할 핵심 요인이라고 판단하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손절가 13만원, 목표가 17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한세실업과 두산 모두 다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가요, SK입니다.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제약 계열사 부각이라는 호재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준섭 전문가님. 네. 일단 그 SK 같은 경우에는 SK 이제 지주사기도 한데요. 일단 단순히 기업적으로 접근하면 시간이 상당히 좀 짧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좀 수급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큰 손들의 지금 수급 유입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처럼 좀 조정장이나 꾸준히 동사의 지금 주가의 흐름은 저항대들을 지금 단계적으로 소화를 시키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거의 한 30만 원, 29만 9천 원대까지는 크게 좀 매물이 좀 없는 상황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물론 빠지고 있는 대형주들도 있지만 시장을 선방해야 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린 게 이제 파생시장이랑도 계속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 시장은. 그런 거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또 올라가야 되는 종목들 봤을 때는 지금 이 추세가 살아있는 대형주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바이오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그 자회사들 실제 이제 상장에 대한 새로운 이제 IPO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팜이나 바이오텍, 실트론 등과 같은 비상장 다수의 이제 상장 자체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또 호재도 있었죠. 이런 연구개발비에 대한 어느 정도 임상 어느 정도가 되면 자산으로 이제 잡아도 좋다에 대한 부분들도 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리밸류에이팅이 되면서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회사들 실제 또 바이오주들이 재평가가 되면 또 강하게 또 새로운 기업적인 또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손들의 유입이 좀 열려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시세 흐름을 일단 30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좀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 대응으로 30만 원 선까지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삼성전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 액면 분할 시에 5만 3천 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저평가됐다 이런 분석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용우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또 삼성전자가 또 사상 최대 실적 기록 다시 또 썼는데요. 이제 또 증권업계에서 또 예상한 이제 또 17조 정도로 웃돌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로 또 평가됐습니다. 사실 또 메모리 사업에 대한 자체가 또 고점 논란이 굉장히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 업계는 또 일정 수준의 또 가격 이제 나타나더라도 시장을 수요로 자체로 이제 계속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탄탄하기 때문에 이제 굳이 가격을 이제 내린다거나 이제 위험 요소는 없을 거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메모리 반도체 고점이 논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이제 또 국내 반도체 업체들 자체가 이제 실적을 기록을 꾸준히 갱신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또 이제 반도체 수급이 호조가 될 것으로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호실적인 지속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공략을 해보신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공략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았고요. 라이브 매매타임 오늘은 에이콘스닥의 신준섭 전문가 그리고 MR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이 전문가 군단이 추천한 탑픽주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손동현 팀장 현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31일 날 주셨던 현대 엘리베이가요. 어제장 기준으로 41%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목표가 15만 원 주셨는데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은 남북 경협에 대한 어떤 분위기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어제 그 현대 엘리베이의 주가를 다시 좀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일요일 날 이제 방북을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 이후에 어떤 그 추가적인 어떤 회의 사항이라든지 향후의 계획 등등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이제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제 제2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힌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좀 더 긍정적인 호재가 될 수 있겠고, 그에 따라서 비핵화에 대한 그런 여부와 그리고 향후에 종전선언 그리고 남북 경협에 대한 제재 완화 이런 부분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큰 일정이 잡힐 때마다 좀 기대감의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겠고요. 따라서 아직까지 그런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남아있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고점에 대한 여부는 좀 차트를 보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매도 시점이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얘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대 엘리베이를 아직까지는 계속적인 홀딩 관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대한해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즘에 이제 조선주의 흐름이 굉장히 이제 양호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해운업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전망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대한해운은 최근에 어떤 흐름 자체가 박스권 상단을 뚫고 현재 그 상단을 뚫고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엿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도 장 초반에까지만 해도 이제 어제 나스닥 증시가 큰 폭으로 빠지면서 국내 증시 조정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지금 회복하는 그런 모습 좀 보여주면서 대한해운 역시 지금 아직 그 양봉은 아니지만 약보합 수준으로까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해운주는 지금 이제 최근에 어떤 수주량 증가로 상승세를 가는 조선업에 이어서 이제 해운주도 역시나 동반 반등할 것이라는 좀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에 어떤 경기 상황이 나빠졌었고, 해운업이 워낙 너무 그 시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구조조정을 거치고 있었고, 드디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마무리가 되면서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서 대한해운뿐만이 아니고 페노션, 현대상선 역시 최근 신규 선박을 조금 발주를 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BDI 벌크선 운임지수도 역시 지속적으로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해운업에 대한 시황이 점차 좋아진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해상 운임 자체가 역시나 수요 증가로 인해서 강세로 돌아섰다는 점이 대한해운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선박사들의 어떤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한해운 같이 이렇게 튼튼한 펀디멘탈 튼튼한 기업들이 이제 구조조정이 끝난 시점에서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상 운임 단가도 올라가면서 선박 수주도 증가를 하면서 그 대한해운의 전 수익성 개선에 수익성 개선을 현재 올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주요 화물이라 볼 수 있는 철광석, 석탄, 곡물, 목재 등의 수요가 점진적으로 또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BDI도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겠고요. 따라서 이제 연말 정도까지도 BDI 운임지수와 더불어서 대한해운의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중장기적으로 조금 살아있을 것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면서 대한해운을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에서 매수 의견 드려보겠고, 목표 주가를 32,000원, 손절 가격을 21선 가격이 깨지는 23,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해운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송동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현재 시간이 9시 32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장 개장한 지 32분 정도 지났습니다. 네,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짚어드립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4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면서 1조 원 이상을 팔았습니다. 당분간 시장은 외국인의 수급과 또 대외 변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라든지 미국 국채 수익률과 같은 움직임을 확인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 오늘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 2270선까지 내려왔었는데요. 오늘 0.11% 상승하면서 2276.90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분봉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 2261선까지 내려왔었는데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현재 2270선 위로 다시 올라온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만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97억 원가량을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이 111억 원, 외국인이 476억 원가량을 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드디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1.7%가량 오르면서 45,4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동반 상승세고요. 1.1%가량 오르면서 78,8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약과 바이오주들도 오늘 상승합니다. 셀트리온이 1.5% 상승하면서 295,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2% 가까운 상승 보이면서 527,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0.4% 오르면서 36,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만원대 박스권에서 횡보를 보이던 현대차가 다시 12만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0.4% 오르면서 125,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어제 6%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장중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0.18% 오릅니다. 275,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물산은 보합권입니다. 124,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KB금융이 1.07% 내리면서 55,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 1% 정도 하락하면서 326,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제유가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화학주들이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상승합니다. 0.29% 오르면서 791.28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분봉 보시면서 흐름 파악해 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 782선까지 내렸는데요. 최근 상승세를 보이면서 다시 790선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이 26억 원가량을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16억 원가량을 사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상위 10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가까운 상승세 보입니다. 87,8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 4% 가까이 상승했던 신라제는 현재 하락세입니다. 0.2% 내리면서 95,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 E&M이 0.3% 가까이 오르면서 25만 3,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B 또한 약세입니다. 0.7% 내리면서 10만 8,2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도 1.7% 내리고요. 6만 8,7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스가 2% 가까운 하락세 보입니다. 7,6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도 0.7% 내리면서 23만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좀처럼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오늘 1.6%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56만 6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0.09% 내리면서 현재 11만 3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롱 티슈즈는 0.2% 내리면서 4만 5,6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상승폭이 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두산인프라코어가 3.5% 오르면서 1,0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한유화가 2.6% 상승세 보이면서 17만 4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세계와 한솔케미칼, 세아제강지주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200 종목 중 하락폭이 큰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빙그레가 4% 가까운 하락세 보이면서 7만 3,9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LIG넥스원이 3% 가까운 하락세 보이면서 36,7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일홀딩스, 영원무역, 대우건설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8위까지 함께 보시죠. 1위에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2위는 하나제약, 3위 신라젠, 4위 현대로템, 5위 아모레퍼시픽, 6위 셀트리온, 7위 한국항공우주, 8위 현대엘리베이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1위 삼성전자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연결 기준으로 올해 3분기 매출 65조 원, 영업이익 17조 5천억 원의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기 대비 매출은 11.15%, 영업이익은 17.69% 증가한 수치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매출 4.75%, 영업이익은 20.44% 증가한 기록입니다. 영업이익률도 26.9%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1.23% 오르면서 45,2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위 하나제약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하나제약은 지난 2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면서 시초가 대비 10.13% 오른 33,15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는 공모가인 26,000원보다 27.5%나 오른 수준입니다. 하나제약은 마취제와 마약성 진통제 등을 주로 만드는 기업이고요. 어제 잠시 주춤했다가 오늘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32,6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위 아모레퍼시픽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K뷰티 대표 종목인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국내 면세점과 중국 현지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분석에 공포 매물이 쏟아지면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중국 보따리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증권가는 목표 주가를 잇따라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약세입니다. 0.4% 내리면서 22만 6,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한혜솔이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9시 40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의 달인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매수로 추천을 해주신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수익률이 20%가 넘었습니다. 목표가로 주신 2만 원을 이미 넘었는데 매도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네, 일단은 그 삼성 엔지니어링 자체는 일단은 그 지속적인 어떤 상승 흐름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뭐 전반적인 회사 내용 자체가 이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1차적으로 뭐 2만 원 목표가 드렸던 게 일단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매도하고 좀 2, 3개월 좀 추이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추가 상승할 때 다시 이제 접근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아무리 뭐 오랫동안 간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그 보유보다는 제가 보기에 일단 매도했다가 저점 매수를 최소한 보름 내지 한 달 반 정도 조정받고 난 다음에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뭐 시장에서 지금 가장 그 이슈가 되는 게 역시 이제 화장품주인데, 과연 어떻게 이제 투자할 것인가가 이제 많은 그 고민 중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주식의 그 논리라는 것은 일단 급락을 하면은 일정 정도 반등을 한다는 거죠. 다시 이제 상승으로 돌아선다라기보다는 일단 반등을 그 폭을 먹자 이런 판단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게 LG 생활 건강이기 때문에 오늘 LG 생활 건강의 저점을 한번 잡아보자. 이제 이렇게 오늘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여러분들께서 뭐 뉴스로 많이 접했겠지만 어떤 중국의 어떤 그 보따리상 따이공에 대한 그 전수 조사가 이제 매스컴에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한 거,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하락, 그리고 중국 정부의 뭐 전자 상거래법을 뭐 추석 이후부터 이제 강화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화장품주에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일단은 그런 어떤 이슈에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그래도 가장 그 대표적인 국내 산업을 이끌고 있는 화장품주는 역시 LG 생활건강이기 때문에 이 주가의 흐름 자체가 어떤 전체 화장품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흐름 자체가 꺾이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그냥 무조건 올라갈 때 사면은 안 되고 저점을 사면서 분할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오늘 저점 확인, 그리고 일정 정도 반등했다가 매도하고 다시 저점을 잡을 때는 주가는 거의 바닥권에 잡기 때문에 오늘 그 저는 매수가를 오늘 그 저점을 아마 찍을 만한 114만 5천 원 정도, 이 정도의 가격대에 근접하면은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3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13만 원, 이렇게 130만 원 목표가에 손절가는 113만 원, 이렇게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LG 생활건강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시장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왕 이동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양지수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미국 쪽에서 중국에 대한 무력 시위 가능성이랑 파웰 의장의 중립 금리 발언으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게 되고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대부분 증시 환율이 요동을 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력 시위 자체는 이제 전쟁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라서 추후에 이제 계속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중립금리 자체도 지난 6월에 언급을 했지만 이번에 다시 얘기가 나온 부분은 이제 11월 초에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이제 레임덕 상황을 염려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아직 결정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장에서 반응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여전히 국내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시장 기대치만 더 줄었지 시장에서 매매를 포기할 만큼의 시장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까지도 오히려 시장이 빠른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수록 그 틈새로 경협주나 바이오 제약,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 비해서는 제약이나 바이오주들, 그리고 중국 소비 확대 관련주나 2차 전지나 5G라든지 이런 테마주들이 계속 순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11월 초까지의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을 때까지는 특별히 부담 있는 이벤트가 없으니 오히려 이번 조정 증시를 통해서 가격이 싸진 테마주들 장세를 조금 이용해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중국이 이제 국경절로 시장의 하락은 피했지만 11월 초에 미국의 중간 선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이 가장 시장에서는 지금 불안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금리 인상 자체로 어제 내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하락을 하게 되면 이유가 밝혀지면 오히려 그 하락을 이용해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오늘 뭐 최근에 며칠간의 하락세도 있었고 또다시 시장은 하락이나 반등이나를 논하고는 있지만 다시 불확실성이 이제 금리라는 부분들 때문에 내렸다라는 그 불확실성이 조금 거친 부분에서 오히려 오늘은 전약으로 출발했지만 뭐 전약세에서 후약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일정 부분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시장으로 보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뭐 계속 테마주들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5G 관련돼서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뭐 오늘 오전에 이제 상승을 조금 했습니다만 국내 최초의 카푸노 안테나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이자 RF 시스템 및 차세대 안테나까지 만드는 업체입니다. 무선 통신 장비 업체로 많이 알려진 업체이기도 하고요. 주력 제품인 이제 기지국력 안테나 시장은 국내 시장에서 한 50%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중국, 인도 그리고 홍콩 포함해서 13개의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이제 5G 조기 상용화 기대감에 통신장비주들이나 기자재 업체들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 점유율 50% 정도인 에이스테크의 통신장비는 5G 조기 상용화를 앞두고 이미 양산 체제를 구축했고요. 이번 달에 장비 선정의 업체가 끝나는 대로 다음 달에 바로 양산 납품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확인이 되면서 내년 3월을 목표로 진행되던 국내 이동통신업계의 5 상용화 일정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아마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조기 상용화에 대한 5G 조기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AT&T나 다른 통신장비 업체들 공급 계약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향후에 이제 30조 원 가까이 되는 시장에 통신사들도 모두 다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들 역시나 추가적인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연초에 이제 에릭슨으로부터 5G 관련 제품 수주를 받은 데 이어서 미주 지역이나 이런 쪽도 대부분 다 본격 장비 수주를 지속적으로 접촉 중이고 이미 따는 부분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전의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 좋아졌지만 최근에 이제 기대감과 함께 실적도 올해는 120% 가까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오늘 조금 올랐다가 다시 내렸습니다만 차트로는 최근까지도 박스권을 길게 이어오다 10월달 되면서 고개를 다시 들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테마주들 중에서는 이제 5G 관련주들이 많은 급등을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오늘 거래량이 조금 추가적으로 동반된다면 올해 1월 고점인 1차적 상승, 1월 고점까지는 1차적인 상승세를 볼 수 있고요. 추천 매수가는 오늘 5,400원부터 5,300원, 그리고 목표가는 6,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5,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천 종목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마왕 이동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45,000원대까지 회복을 했지만 시장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